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움 말씀에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함께 4편의 영상에 걸쳐서 건강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요. 1편의 주제 노화입니다. 사실 이 노화는 인류의 숙명이자 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장수일 텐데 노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편의 주제는 WHO에서 이제 10년마다 선언적으로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노화가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주요 주제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골자로 되어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엔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일 경우에 특히 이제 한 전문 분야만 아니라 네.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10년 프로젝트를 설정을 합니다. 네. 이제 Decade of Ac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건강 노화를 주제로 삼았어요. 네. 그 말은 이제 자꾸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아파지고 이래서 소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시기를 줄이거나 없애고 싶은 것. 그래서 이제 건강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건강 노화를 달성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병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좋은 음식도 있어야 되죠. 또 놀러도 가야 되죠. 이 가족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정부나 국가에서는 이렇게 비용, 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정책의 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게 주제를 주고 건강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년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하자라는 것이 건강 노화의 좀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이고 이때까지 진행했던 노화에 대한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WHO에서는 노화의 기전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 노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이가 들면서 뭐 병도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네. 우리가 이제 내적인 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적인 노화, 소위 이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노화가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네. 번째 하나는 우리가 뭐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은 자동차처럼 기계처럼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마모되고 소모되고 닳아서 없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요즘 항산화제라고 해서 네. 노화를 좀 더디게 하는 좋은 음식, 그러면 항산화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노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쓰레기가 쌓인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나면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회복 과정에 있어서 잘못 발생된다라든지 회복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회복할 때 특히 이제 유전자가 잘못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돌연 변이가 되어서 뭐 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우리 몸에는 줄기세포가 항상 있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줄기세포의 기능들도 나이가 들면 이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내적인 노화의 기전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텔로미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열, 세포 분열이 되면서 한 세포가 한 50번에서 80번 정도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끔 유전적으로 딱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단순히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되게끔 유전자 안에는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이것과는 다르지만 유전적인 기전으로서 또 하나 밝혀져 있는 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기량적 다면 발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를 출산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생리적인 기능이 가능할 때와 그 기능을 못하는 이제 여성으로 따지면 폐경이 되었을 때 네. 완전히 기전이 달라진다라는 네.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젊었을 때는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폐경이 되고 나면 이 뼈를 튼튼하게 하던 유전자가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는 칼슘이 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칼슘이 나이가 들면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병이 더 빨리 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요즘 뭐 코로나 유행하지만 이 감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건강한 면역 기능들이 자가 면역이라는 걸 발생해서 오히려 네.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건강한 게 꼭 나이가 들어서까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게 더 반대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전적으로 저희들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적인 노화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거냐가 의학계에서는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조절을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외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화를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도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외적 요인, 외적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특히나 이제 유엔에서는 이 10년 동안에 이 노화를 조절하는 건강한 노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자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좀 길을 안전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 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서 가다가 아프면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또 장벽 없는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노화의 기전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할지가 큰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인류의 수명이 이제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WHO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아까 이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가 이제 급속한 노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된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 키가 좀 줄어들고 잘 못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노화가 되겠고요. 네. 근데 그 안으로 보면은 이제 뼈도 약해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이제 동맥경화도 생기고 그리고 뭐 콩팥 기능, 간 기능, 위장 기능 이런 부분들도 사실 노화가 되게 되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인지적인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실제로 좀 떨어지세요. 특히 단기 기억력이라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매와는 다른 건데 이걸 발견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치매 아니냐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치매와는 달리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본인이 알아요. 이제 판단력 또는 전반적인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앞쪽에 있는 뇌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네. 앞에 있는 뇌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판단력은 대체로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치매가 아닌 이 노인성 기억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걱정을 하게 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메모를 자주 한다라든지 예, 내가 또 잊어버린 거 아니야라고 자꾸 이 보완하려는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에 따른 기억력 장애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이에 따른 인지적 기능 장애 중에 또 하나 이제 다들 알면 좋은 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이런 역량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서글픈 일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 왜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사고를 많이 낸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운전하실 때 민첩성이나 반응 기능이 떨어지는데 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특히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운전에 집중하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한 번에 한 개의 일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테스트도 해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컵에 물을 넣고 이제 물을 마시는 동작을 하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또 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보는데 나이가 들면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역량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가능한 삼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저나 교수님이나 누구나 이제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1편에서는 WHO에서 추진하는 건강 노화라는 것의 개념과 그리고 노화의 기전 등을 살펴봤고요. 3편에서 노화의 예방과 또 관리법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역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